안녕하세요. 예, 방과후 지도사 1급 과정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지금 공부할 이수경 강사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 지금 모니터 앞에 지금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은 생각과 꿈과 목표와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방과후 지도사 과정을 들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지금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던 게 이 방과후 지도사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의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아이들의 환경, 우리 일단 가족의 환경, 사회의 환경이 많이 바뀜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임하는 데 있어서 성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와 있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기본적인 공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지금 제외한 그 많은 시간들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대로 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이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만이 아닌 정말 바른 인성을 좀 가지고 바른 습관과 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어떻게 보면 지지자이자 경력자이자 지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 이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지도사 과정은 총 25강자로 일단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방과후 지도 개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 교육의 흐름, 그 다음에 방과후에 관계된 모든 교육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부분이 어떤지,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론을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학습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이 학습에 관계된 수업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보시면 프로그램 실제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기관별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느냐, 어디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약간은 좀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쏙쏙 좀 뽑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실 때 있어서 부담이 좀 없으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지금 1강이죠. 1강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방과후 아동지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원을 좀 함께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방과후 아동지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과후 지도사는 언제 방과후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규 교육을 지금 제외한 모든 시간을 바로 방과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가기 일단 전부터 후, 그 다음에 주말, 방학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우리는 방과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아동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시고 일단 현장에 지금 나가시면은 어떤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만나느냐, 바로 아동의 주체는 바로 초등 전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 전학년 아이들. 그래서 유아 쪽 아니라 또 일단 청소년이 아닌 아동기에 학교를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기본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학습 지도가 아닌 아이들이 이 시기에, 아동 시기에 필요한 모든 전인적인 교육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과정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크게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냐? 바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과후 지도사.
말 그대로 뭐 그 외적으로도 많은 이런 교육계에 관계된 지도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단 교육에 대한 어원을 좀 보시자면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 있어 그쪽에 또 들어가면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처음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딱 봅시다. 예, 일단 교가 뭐죠?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치다라는 거, 가르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지적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어떤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끌고 가는데 말 그대로 지도사가 아니면 교사가 끌고 가는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이나 지지자의 역할로 코칭의 역할로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티칭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코칭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는 시대고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냐? 바로 우리 아동, 학습자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이끈다, 가르친다라는 게 무조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학습자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도사, 강사들 아니면 우리 일단 교사들은 어떤 몫을 해야 되느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델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냥 지식만을 주입하는 시대랑 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좀 바뀌셔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은 뭐죠? 말 그대로 기른다라는 거죠. 기른다, 육성한다, 기를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초등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달을 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신생학이 중요하고 유학이 중요하고 영학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체가 되는 아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딱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1학년은 1학년대로 중요하고 2학년은 2학년대로 중요하고 3학년은 3학년. 각 학년마다 발달되는 수준이 다 다르고 그때 말 그대로 결정적 시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학자들은 우리 이론가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보자면은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공부를 좀 시작하다 보면은 아마 어디서든 항상 배우는 게 뭐 개론이라고 해서 역사 배우고 막 이러는데 그거 굳이 왜 배워라고 하지만 그 흐름을 알고 어떤 뼈대로 시작이 됐는지가 이해가 되면은 말 그대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도 암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학문을 들어갈 때 있어서 실제나 뭐 현장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서 배우는 게 가장 크지만 그 부분은 항상 또 어떠한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뭐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쪽 분야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론가들이라든지 뭐 경험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본인 걸로 숙지를 시켜 놓는다면 조금은 의연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좀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부의 지금 자연적 성장의 힘과 외부의 영향력, 합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나는 동시에 타고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은 키가 크고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성숙에 대한 부분은 유전학적인 거라는 거, 자연적으로 그냥 발달되고 길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거와 함께 외부의 영향력이 어떻게 끼치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형성에 작용을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을 바탕으로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칸트 있습니다. 뭐 일단 교육계 쪽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셨다라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학자분들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칸트는 교육을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맞췄냐? 바로 도덕적, 인격적 이 부분을 가장 키워드로 많이 잡았어요. 도덕적,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칸트의 논리라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옳게, 올바르게, 사람답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요즘에 또 안 그래도 인성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칸트 선생님께서는 도덕적인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의. 주의 하면은 아마 구성주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실 텐데요. 주의는 무엇을 중요시했죠? 생활 경험. 가장 키워드가 바로 경험 중심이에요. 생명과 생활 경험을 중시했다. 그래서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적기 교육을 해야 되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 중심의,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교육에 대한 이론을 펼치신 분이 바로 주의 선생님이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루소. 루소의 가장 키워드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 입장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의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사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우리, 그러니까 본인이보다는 이 사회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췄다라면은 우리 루소 선생님께서는 개인주의 입장,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익혀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게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 지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걸 또 루소는 어떤 주의로 많이 보니까 말 그대로 자연주의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교육의 이론을 펼치신 분이 바로 루소 선생님입니다. 거기에도 상반되시는 분이 바로 이 페스타놀치 선생님이시죠. 이분은 보통 이런 이제 무리를 지어서 집단에서 함께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집단에 의한 사회적인 세계관, 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교육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췄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국가의 발전,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교육은 정말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강조를 하셨던 분이 우리 페스타놀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상반되게 딱 보자면 이제 우리 이거 어차피 이게 또 방과 후 지도사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게 제가 온라인 강의도 좀 이렇게 많이 찍기도 했지만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솔직히 좋아는 합니다. 우리 학습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분들의 니즈를 계속 끄집어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인강이 또 좋은 거는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정말 이거는 학습자 중심의 이러한 공부에 의지가 없으면 힘든 게 바로 이 인터넷 강의로 통해서 본인의 일단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그냥 이 수업 하실 때, 이 영상 보실 때만 숙지하셔도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우리 이제 유명한 학자님들의 기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은 뭐예요? 1강이다 보니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개념,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고 교육이 뭐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은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이에요. 거기서 학습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무조건적인 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사람답게 변화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거를 위해서 옆에서 작용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갑시다. 방과 후 아동지도란 뭐냐? 우리 아까 방과 후 끊었고요. 아동 끊고 지도 끊으면서 뜻은 확실하게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면 혼자 있다면 그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기 전 시간과 학교가 끝난 후 시간, 그 다음에 주말 시간, 그리고 방학 시간, 이러한 모든 시간, 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시간의 보육 및 교육 활동이 바로 방과 후 아동 지도다.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적 진출을 하시고 또 이제 어쨌든 영아기, 유아기 때까지는 좀 어머니께서 가까이 있어줬지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 동시에 새롭게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공부를 하시거나 재취업을 하시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과 후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학교가 열리지 않고 부모가 집에 있지 않는 기간이죠. 그때 언제 누구? 초등학교 전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성인 지원의 보호 체계와 학습에 대한 인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놀이 환경,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상호 통합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는 방과 후 아동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보육이라는 말이 있고 방과 후 아동 지도,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고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방과 후 이 교육이 좀 정착이 된 게 좀 늦은 타이밍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벌써 한 40년이 넘게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되어 있음에 불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좀 늦게 9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체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단은 보육과 교육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일단 교육부 두 산하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어디 주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학교 교육과정도 수시로 바뀌고 교육 체계가 너무 수시로 바뀐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그걸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성장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했던 그러한 국가다 보니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고 정말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공이 들어가고 그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길러내야 되는 게 우리 성인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예전에서 방과 후 아동 교육, 방과 후 아동 지도에 대한 뭐 이런 두 가지 를 같이 막 혼용해서 썼는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큰 그림은 말 그대로 방과 후 보육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습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과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활 모든 안전 이러한 것까지도 다 포괄되게 보호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서는 방과 후 보육이 맞는 거고요. 그 안에 방과 후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여기 속해져 있다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굳이 구분을 좀 하겠다라면 방과 후 지도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과 후 일단 보육,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유아 쪽으로 좀 가보자면요. 유아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어디서 하죠? 예, 교육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다르냐? 근데 이게 지금은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단 교육과정도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뭐예요? 약간의 이제
유아 아이들, 그러니까 3세, 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세 아이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는 동시에 그러한 영유아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보육의 개념이죠. 보호의 개념이 더 강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은 하지만 유아기에 3세부터 5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부터 7세 이 유아기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일단 보육에 있어가지고서는 단순히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한 번 정리해서 제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또 한 번 정리하고 또 한 번 정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후 아동 지도가 방과후 교실 선생님이구나, 아니면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구나, 뭐 이러한 식이 아직면 방과후 지도사가 되면 할 일이 없는데 굳이 뭐 그 자격증 따서 뭐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교육계에 입문하시고자 한다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게 바로 이 방과후 아동 지도, 그러니까 방과후 지도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공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과 전후, 그다음에 방학 때와 같은 시간에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누가 아동 지도 전문가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애들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유익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학교를 포함한 공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나 장소에서 보호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하는 거냐, 어디가 주체고 어떤 장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과후 아동 지도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개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교육. 요즘 아까 뭐라 그랬죠? 교육이라는 건 길러낸다라는 거, 육성한다라는 거,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그 과정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환경적인 걸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와 습관과 이러한 것들이 길러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거를 함께 학교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을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 주는 게 바로 이 방과후 아동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론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인 거죠. 예, 말 그대로 교육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과후 아동 지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편한 언어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많이 좀 강조하면서 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정리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되,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Q&A를 같이 넣어준다거나 하면 제가 또 그때그때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카메라로만 통해서 우리 어머니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5강자를 끌고 가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모든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25강 마무리할 때쯤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